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시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제 128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군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여성 지휘자들입니다. 여성 지휘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지휘가 언제 등장을 했을까요? 네, 음악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이 합주를 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리드를 해야 될 터인데 규모가 작을 때는 지휘자라고 따로 특별한 역할이 없었을 겁니다. 소규모 악단에서는 그 연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리더가 돼가지고 그분이 이끌어 갔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악단이 커집니다.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등장하면서 또 관현악단이 유행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804년에 독일에서 독일 작곡가 폰 베버가 지휘봉을 들고 다른 악기는 들지 않고 지휘만 하는 사람으로 무대에 처음 섰다고 하네요. 1804년에 지휘가 전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조윤범 바이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클래식 해설을 참 재밌게 하시는데 파워 클래식이라 해가지고 클래식 해설을 하면서 자신이 끌고 있는 사중주 악단을 또 대동을 하고 그 연주를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네 분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휘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예, 조윤범 씨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지휘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오케스트라, 관현악은 적어도 70명, 많게는 200명, 합창단까지 넣으면 300명도 되니까 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음악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또 시작할 때 시작하고 끊을 때 끊고 적어도 이런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지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죠. 특히 19세기에는 오케스트라가 막 시작되면서 번성을 할 때 아닙니까? 대가들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분들이 다 19세기 초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뭐 이때는 작곡가들이 직접 지휘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규모도 훨씬 커지고 음악도 훨씬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대가 작곡자들이 이제 떠나서 새로운 곡으로 가지고 연주를 하기보다는 이미 인정받는 클래식 곡을 연주하게 되니까 작곡가의 시대는 가고 이 작곡된 곡을 연주하는 지휘자의 시대가 20세기는 왔다 그럽니다. 이 지휘자가 단지 음악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상대로 한 마케터 역할, 흥행에 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까지 겸하게 됐고 말하자면 얼굴 마담까지 상업적인 대표자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이 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아주 멋있게 잘하신 분은 폰 카라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카라얀은 음악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음악인이었고 지휘자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업가로서 마케터로서도 너무나 훌륭했다. 그 출중한 외모와 더불어서 그분의 그 사진 촬영의 각도, 그 다음에 외쪽으로 풍겨지는 그 카리스마, 이것이 음악 소리 이전에 사람들을 사로잡고 베를린 필하모닉을 최고의 오케스트라 단으로 만들어 준 거죠. 무려 35년 동안이나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가가 된 것이죠. 음악가를 넘어서서 아티스트다.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카라인이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각도도 딱 정해져 있다 그래요. 정면에서 찍지 않고 45도 옆면에서 찍는 거죠. 참 대단해 보입니다. 뭐 이런 분들 연주를 들으면 뭐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20세기를 빛낸 지휘자들이 뭐 여러분이 등장을 합니다. 아르투르 토스카니니부터 시작해서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프루트 뱅글러, 번스타인, 레나드 번스타인, 브루노 발터, 오토 크렘페러, 칼 빔, 카를로스 클라이버, 세르주 첼리 비다케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성 지휘자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 조선일보에서 뽑아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남자지 않습니까? 음악, 지휘자 이러면 또 남자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여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14일에 개봉된 더 컨덕터라는 것은 지휘자를 말하죠. 더 컨덕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서러운 얘기, 개척적이고 도전적인 얘기를 담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뉴욕 필하모닉의 96년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여성 지휘자, 1938년에 연주를 했다 그럽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미국으로 이방이 됐다 그래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랐는데 엄마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후로 인생이 달라졌고요. 자신의 네덜란드 이름 안토니오 브리코라는 이름을 찾았고, 그리고 여자들이 할 수 없었던 여자들의 금기나 다름없었던 여성 지휘자의 지휘에 도전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핸디캡이 그러니까 2개나 있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핸디캡, 또 미혼모아로서 입양됐다는 핸디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습니다. 독일에 가서 지휘를 공부하고 최초로 독일 유학을 간 미국인이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1938년에 지휘자로 데뷔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함부르크, 헬싱키 등 심포니에서 훌륭하게 연주를 했고 정말 음악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상임 지휘자가 되지 못하고 객원 지휘자로 끝낸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남자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특히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애로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지휘자는 김경희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숙명여대 교수였고요. 그분은 한국에서 작곡가를 나오시고 또 독일 가서 작곡가가 아니고 지휘과를 나오시고 또 독일 가서도 또 지휘 공부를 하셔가지고 1989년에 데뷔를 했는데 다행히 김경희 교수께서는 과천시향 그리고 전주시향의 상임지휘를 맡았더라고요. 예. 지금 그 외에도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여성 지휘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나 씨가 지휘자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독일 명문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가 됐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자 김은선 씨, 또 아시아계 여성의 장벽을 넘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또 연주하러 갔다는 뉴스도 있고, 김문선 씨, 그 다음에 성시연 씨, 세계를 누비는 여성지휘자다. 기술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겠다. 또 여자경 씨,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에 부임한 여자경 씨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지휘자라 그러면 뭐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만 마이스트로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대단한 카리스마로 뭐 욕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그런 옛날식 그 지휘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지휘자는 볼 수가 없지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휘계에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내적으로 충실한 그런 여성 지휘자가 나타나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유리천장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요. 네, 조영관장의 좌우지간. 나는 나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냥 지휘자다. 어쩌다 여성일 뿐이다. 안토니오 브리코, 뉴욕 필하모닉의 첫 여성주의자, 더 컨덕터 영화의 실제 인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호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